우크라이나에서 남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18세부터 22세까지 젊은 청년들에게는 출입국 제한 조치를 그동안에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징병, 징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가게 제한 조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걸 풀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18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젊은 남학생들, 청년들을 다 해외로 이제 좀 빼돌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예 그걸 풀고 대신 좀 인센티브 같은 걸 대폭 늘려서 지원자를 확보하겠다. 이것이 이제 역발상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략인데 이것이 잘 먹힐지 그 문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거 흥미로운 얘기고 우리도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한국군 숫자가 뭐 60만 대군에서 지금 45만 명 정도 확 줄었지 않습니까? 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단 뭐 우크라이나 징집이 어려운데 출입국 제한 조치를 풀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오히려 뭐 출입국 제한 조치를 더 나이대를 더 늘리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그걸 풀었다. 그러면은 이 징집을 하기가 그 싸울 병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이번 조치를 두고서 네. 역발상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고육지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육지책 아니냐? 예.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개전 이후에 전시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네. 원래 18세부터 60세 남성까지 전부 출국이 제한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살이 넘은 남성들에 대해 계속 강제 징집을 해오던 상황이라 국민 반발이 너무 심해졌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로 인해 이제 생긴 가장 큰 부작용이 우크라이나의 남학생들이 이제 완전히 학교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이 고등학교 졸업반인 만 18세가 되기 전에 남학생들이 거의 다 출국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 공식적으로 출국하든 아니면 불법으로 출국하든 어쨌든 아들 살리려는 부모들이 빼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졸업사진에 아예 남학생들이 안 나오는 학교가 이제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되고 지금 사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불법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아이들을 국외로 빼돌리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러시아만 지금 사상자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 정부도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요. 어허. 지난해 12월 사망자가 뭐 4만 3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8개월 이상 공표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부상자도 이제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데 적어도 50만 명은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0만 명? 예, 그렇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그 합쳐서 50만 명은 다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도 굉장히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남자들이 불법 출국을 하는 거는 이제 너무 빈번해졌고 네. 굉장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지난해 말까지 이제 불법 출국을 하다가 붙잡힌 남성만 거의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와, 많네요. 예, 그리고 실제 지금 유럽연합 국가 지역으로 빠져나간 남성들의 숫자만 1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져나간 사람들은 이제 아예 우크라이나에 사실 돌아올 수도 없거든요. 일단 전시 징집령을 어기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바로 범죄자로 체포가 됩니다. 죽기 전에는 무조건 다 체포돼서 군대도 가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휴전이 돼도 도망친 사람들은 아예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안 그래도 인구가 대폭 줄어든 판에 네. 이제 휴전 이후에도 이제 인구 복구가 어렵다. 그게 국가의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강제 징집으로 해도 이제 범죄자만 양상이 되는 것이니 네. 출입국 자체는 이제 국가 허가 아래 차라리 허용하는 방향으로 돌리자 이런 전략으로 바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러시아와의 휴전도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휴전 이후의 국가 재건 문제라든지 또 길게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인구 문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냥 양성화하는 게 낫다 그런 판단을 했다. 진짜 고육지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강제징집 과정, 뭐 전쟁 나서 전쟁터에 거의 목숨을 진짜 위태롭게 하는 그 전쟁터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강제징집 아마 기회만 되면 피하고들 싶어 할 텐데 그동안에 이 부정부패가 또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젊은이들의 반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사회 문제화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왜 그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진 거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특히나 이 징집에 매우 강하게 저항했던 이유 중 하나도 네. 이 징집 과정에서 너무 부정부패가 많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역 병무청에 뇌물을 줘서 징집을 빠져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워낙 많이 돌다 보니까 네. 반발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징병 체제는 이제 지역 병무청에서 징병 대상자들에게 영장을 보내고 네. 여기에 불응을 하면 징집관들을 파견해서 강제 연행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병무청에 뇌물을 주고 이 동원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굉장히 흔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이렇게 주는 뇌물을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주는 뇌물이다. 그래서 화이트 티켓이라고까지 이제 용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화이트 티켓이 이제 우리 돈으로 8,000달러, 약 1,100만 원 정도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1,100만 원 정도를 주면 자신의 아들을 그 징집에서 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유층 자제들은 영장이 나와도 계속 돈으로 이제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또 법 중 하나가 가족 중에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은 동원 명령을 이제 해제받을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거를 악용해서 이제 화이트 티켓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족보를 위조를 하거나 아, 아니면은 이제 장애인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 남의 집, 그러니까 장애인의 이제 가족으로 뭐 입양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온갖 방법을 써서 뭐 먼 친척인데도 이제 기재를 해서 빠지고 네. 뇌물을 써서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장애 등급 가족이 있는 사람도 부양인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징집을 한다. 이렇게 법을 바꿨는데 네. 이미 4년이 지났고 너무 이제 늦은 감이 있는 거죠. 네. 청년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병무청들은 또 할당 징집량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인데 이제 재영장을 발행해서 이제 다시 끌고 가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병들, 특히 네.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다시 이제 끌고 가니까 아, 여기서 이제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하면서 큰 사회 문제로 번졌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 전쟁 정말 뭐 인류의 비극이죠. 전쟁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정부패 문제까지 거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쟁을 계속하려면 그리고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려면 기본적인 병력을 계속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징집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강제 징집을 지금 25세부터 하고 있는데 음. 그걸 아예 18세까지 낮추라는 압력도 넣었었습니다. 아, 사실 이거는 아예 전시 총동원령을 내리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는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27살부터 징집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2년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에서 26세까지는 자원 입대만 받는 형태였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젤렌스키 정부에서 계속 못하겠다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18세부터 전부 강제 징집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도저히 인구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건데요. 네. 우크라이나는 안 그래도 지금 뭐 전시 상황 영향이 크지만 이제 출산율이 이제 한 명대가 무너져서 0.98명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네. 이제 그나마 이제 징집 병력 평균 나이가 지금 43세 정도인데 이제 18세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전후에 이제 인구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 징집 병력이 그러니까 한 27살부터 한 50대까지 징집이 되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거의 뭐 참호전 형태로 바뀐 우크라이나의 전장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사람만 늘린다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뭐 총알바지로 내세울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참호 밖에 일단 뭐 드론이 수만 대가 지금 떠나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미사일과 포탄이 이제 수시로 날아드는 전장이다 보니까 병력만 많다고 해서 이제 전쟁 분위기를 또 바꿀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젤렌스키 정부의 입장은 이제 서방에서 싸울 무기를 더 지원을 해줘야 우리도 징병을 늘리고 그 사람들한테 무기를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 반발심만 커지고 네. 병력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반전을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이제 인센티브를 크게 늘려서 자원 입대자를 늘리자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누구든 1년만 군에서 복무를 하면은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주고 네. 이제 무이자로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고 음흠. 학자금을 주고 또 뭐 관리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도 주고 장학금도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각종 혜택을 내걸었는데요. 음. 사실은 이 전략이 이제 러시아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도 징병제 국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사실 뭐 우크라이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병력이 줄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이 징집하는 부분에서의 제도적인 변화나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필수적인 방어 인력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사병 월급을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 지금 병장 월급이 한 200만 원대로 올라갔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여기 맞춰서 부사관과 장교들 월급도 이제 계속 올려줘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많은 재원이 앞으로 소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다가올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징병 가능한 성인 남성 인구라도 많으면은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해서든 뭐 인센티브를 주는 게 효과적인 방법인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워낙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청년 남성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방식을 함께 동원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병제로 아예 전환을 하자 그리고 장교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 이 모병제를 지금 계속 시행은 하고 있는데 그 미국조차도 지금 자원 병력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인센티브를 그렇게 해도 줄어들고 있군요. 이 선진국에서도 이제 병역 기피 문화가 워낙 크게 확산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군인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모병제 병사들도 예전에 비해서 대우나 인센티브를 크게 늘렸는데도 획기적으로 지원병이 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병력 자원을 늘리고 그래서 이제 군 규모를 유지를 하려면은 뭐 인센티브 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여성 징병제 검토와 같은 여러 방안들이 한꺼번에 논의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 각계에서 이 대안들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로봇 병사를 빨리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람 계속 줄고 그 확충하기 어려운데 로봇을 만들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젊은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된 여러 가지 징집 문제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